여러분 안녕하세요. 적성 전문인 로고스멘트 학원입니다. 가천대 적성고사가 어디서 출제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벌써 시리즈로 여러 번 소개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리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이 저희 로고스멘토의 네이버 블로그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1월 하순경에 시리즈 1 가천대 적성고사 어디서 출제되는가 시리즈 2를 이미 포스팅을 했고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리즈 3과 시리즈 4를 올렸는데 시리즈 3과 4는 아직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포스팅은 했지만요. 오늘 시리즈 3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에 해당하는 1과 3은 국어 문제를 바탕으로 한 거고요. 짝수에 해당하는 2와 4는 영어 문제를 바탕으로 한 거라는 점 알아두세요. 자, 이게 네이버 블로그다 보니까 예전에 시리즈 1과 시리즈 2를 소개했다는 거 링크시킨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소개하는 자료는요, 가천대 적성고사 대비 저희 학원에서 진행했던 가천대 적성고사 대비 집중반 1, 2, 3, 4, 5, 6, 뭐 파이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집중반 4의 교재에서 발췌한 겁니다. 먼저 EBS 교재의 내용을 소개한 후에 가천대 적성고사가 EBS 내용을 얼마나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 자체 교재에 들어있던 내용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건 이제 EBS에 있는 내용인데요. 맨 앞에 이제 장문 문제가 나오죠. 가천대 적성고사는 1번부터 20번까지 국어 문제, 21에서 40번까지 수학 문제, 41에서 50번까지 영어 문제가 출제됩니다. 국어 문제 맨 앞에 장문 문제, 가에 신문기사가 있죠. 휴대전화를 수업 전에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설문조사 그래프 나와 있고, 인터뷰 자료에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으로 이렇게 뭐 나갑니다. 그리고 밑에 개요도 나와 있어요. EBS NJ 34쪽에서 발췌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5학년도까지만 해도 EBS NJ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016, 2017 올해 시험 보는 2018학년도 역시 EBS NJ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이렇게 두 가지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27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천대 적성고사 1번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했는지 자료의 신문기사 보세요.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똑같죠? 설문조사 그래프 똑같습니다. 인터뷰 자료에서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으로 똑같습니다. 밑에 있는 개요까지도 똑같네요. 그렇죠? 요렇게 EBS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적성고사에서 가천대 적성고사에서 어떻게 반영했는가를 학생들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앞으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생들이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 전략도 잡아나가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품사 문제였네요. 그쵸? 가천대 적성고사 기출문제 2번 문제고 요 위에 것은 EBS 수능 특강에 들어있던 품사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서술형으로 품사에 대한 답지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표를 만들어 놓고 크다, 새롭다, 에디슨 요것이 각각 어떤 품사냐를 묻는 겁니다. 품사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 다 풀 수 있죠. 그쵸? 다음에 EBS NJ 45쪽에 들어있는 자음동화 가운데 순행동화, 역행동화에 대한 문제가 EBS에 있습니다. 그런데 3번 기출문제 가천대 기출문제 3번에서는 요 문제를 갖다가 역시 순행동화, 역행동화 거의 같게 만들었죠. 그쵸? 위에 보니까 사례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순행동화인지 역행동화인지 묻는 건데 가천대에서는 순행동화, 역행동화를 밑줄을 그어놓고 각각 단어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뭐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 사례로 들어있는 단어만 다른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뭐 NJ 45쪽이다, 수능 특강 뭐 몇 쪽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찾아내도 찾아낼 수 있지만 가천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EBS를 이렇게 가천대가 반영했다라고 출처를 밝혀놓은 걸 제가 찾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면 또다시 이제 장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가에 2013 국민독서 실태 보고서에서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학생의글 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글 초고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밑줄을 그어놓고 오른쪽에 퇴고 문제, 즉 그 고쳐쓰기 문제로 연결을 했죠. EBS NJ에 들어있던 겁니다. 그러면 가천대 적성고사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쳐쓰기 문제죠. 많은 학생들의 생각과 달리 학교 도서관은 요거 어디서 따온 건지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많은 학생들의 생각과 달리 학교 도서관은 하고 나가죠. 그래서 퇴고 문제, 즉 고쳐쓰기 문제 지문을 그대로 따와서 퇴고 문제로 연결시킨 것 역시 똑같은 고쳐쓰기 문제 퇴고 문제입니다. 물론 답지 내용은 다른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EBS NJ의 3번 38쪽 3번 문제, 서술어의 자릿수를 묻는 문제죠.
반짝이다, 돈다, 그 다음에 떨리다, 그치다, 움직이다 라는 똑같은 단어를 두 개씩 짝 지어놓고 문장을 두 개씩 줬습니다. 서로 다른 문장을 두 개씩 줬는데 각각 문장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단어인데도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케이스를 찾아라 했는데 이렇게 서술어의 자릿수를 고를 수 있는 학생이라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동일한 문장끼리 묶인 거 놀다, 되다, 박다, 주다, 하다의 중에서 문장 속에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동일한 것끼리 묶인 걸 찾아라 이런 얘기죠. 거의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법 작문 문제가 끝나고요. 다음에 비문학으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가천대는 문학보다 비문학의 비중이 적습니다. 즉 문학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인문지문인데요. 주자의 중용장구 서문을 보면 두 번째 문단 유교에서는 공과사가 모든 사람들의 하고 나가죠. 16번, 17번, 이렇게 두 개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EBS 순완성에 들어있던 겁니다. 그러면 가천대 적성사 6번, 7번 보겠습니다. 유교에서는 공과사가 모든 사람들의 나가죠. 어딘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이네요. 유교에서는 공과사가 모든 사람들의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 또한 유교에서는 공과사만이 아니라 하는데 세 번째 문단 또한 유교에서는 공과사만이 아니라 해서 두 문단. EBS에 들어있는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 두 개를 끄집어 와서 가천대 적성고사 6번, 7번으로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또 비문학이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항공기 블랙박스에 대한 내용인데 문제는 5번, 6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7번도 있겠군요. 7번도 있고 EBS NJ에 들어있던 겁니다. 한번 가천대 적성고사 한번 볼게요. 항공기 블랙박스는 FDR과 CVR 등 두 개의 비행 기록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고 첫 문단 나갔고요. 두 번째 문단 FDR은 어쩌고 저쩌고, 세 번째 문단 CVR은 어쩌고 저쩌고. 요게 여기 EBS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블랙박스는 FDR과 CVR 두 개의 비행 기록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 문단 FDR은 어쩌고 저쩌고, 다음 CVR은 어쩌고 저쩌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문을 그대로 끌고 왔다는 점을 학생들이 알아두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문학인데요. 문학의 비중이 높다고 그랬죠. 김춘수 시인의 샤가르이 마을에 내리는 눈입니다. 요 시는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작품이에요. 1번, 2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된 것을 소개를 했고요. 다음 가천대 적성고사 10번, 11번 문제입니다. 김춘수의 샤가르이 마을에 내린 눈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10번, 11번 있는데 문제 한번 볼까요? 10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BS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만 바꿨군요. 답지의 내용들도 유사한 내용으로 섞여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서 고전 운문, 고전시가죠. 안민영의 매화사 연시조를 출제했습니다. 되게 시조 문제가 출제되면요 연시조나 사설시조가 더 많이 출제됩니다. 단시조보다는. 근데 사설시조나 연시조가 숫자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이든 뭐 적성고사든 공부를 할 때 연시조와 사설시조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알겠죠? 어쨌든 안민영의 매화사가 소개가 됐고 EBS 수능 완성 유형편 8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천대 적성고사 12, 13, 14 세 문제 하나 출제됐군요. 안민영의 매화사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14번에는 시조가 4개가 더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시조를 많이 알아두고 있으면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문 내용을 다르게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음 넘어가서 요거 고전소설 양산백전이네요. 그렇죠? EBS에 있는 고전소설 양산백전이고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EBS 지문은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7번 요건 유형편이라서 문제가 하나밖에 없네요. EBS 수능 완성 유형편 110에서 112쪽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요것이 EBS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작가미상의 양산백전 앞부분 줄거리 주고 좀 짧게 들어갔죠. 그렇죠? EBS에 있는 지문의 길이를 짧게 하고 그렇게 일부만 따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16번은 한자성어 문제 있는데 수능이든 적성고사든 대개 고전소설에서 한자성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송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이죠. 그쵸? 요 지문은 EBS에 있는 김송옥의 서울 1964년 겨울 40번, 41번, 42번, 43번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쵸? EBS에서는 현대소설인데도 여기 한자성어가 들어갔어요. 어쨌든 EBS 수능완성 실전편 89, 90쪽에 있는 내용인데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면
여기도 역시 김송옥의 서울 1964년 겨울. 간혹 가다가 EBS에 있는 지문 내용하고요, 이 지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적성고사에 있는 문학작품의 지문 내용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EBS는 소설의 앞부분을 따왔는데 적성고사에선 뒤에 걸 따오는 경우, 똑같이 끌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똑같이 안 끌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는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대부분 고전 소설이나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전체 소설의 스토리를 학생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앞부분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들은 학생이라면 같은 부분이 아닌 경우가 나온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7번, 18번, 19번 세 문제가 현대소설에서 출제가 됐고요. 20번 하나 남았죠. 가천대 적성고사의 20번 마지막 문제는요, 수필이나 극문학 중에서 따와가지고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거의 항상 그렇거든요. EBS에 있는 김소은의 특급품이에요. 44번, 45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 실전편에서 나왔습니다.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김소은의 특급품 20번 문제 출제가 됐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마지막은 수필 나온다고 그랬죠? 보세요.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들어있는 수필 지문이 몇 개쯤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최대 4개에서 5작품을 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보세요. 그 가천대 적성고사는 지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루에 시간대별로 4그룹으로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근데 시험지가 4개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시험지가 4종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A, B, C, D, E 세트 5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종의 문제지를 만드는데 각각 A, B, C, D, E의 수필이 같은 작품이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서로 다른 작품들을 각각 나눠 놓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필 같은 경우는 4, 5작품을 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모든 작품은 다 A, B, C, D, E 하나씩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수필 같은 경우는 5종의 시험 문제, 5종류의 시험 문제 100%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것이든 간에 공부해 놓으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 보는 시간에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밑에 보면 김송우의 특급품 20번 문제 하나로 연결을 시켰다는 점 학생들이 알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설명이 조금 더 되어 있는데 혹시 학생들이 설명할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EBS를 이렇게 반영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가천대 적성고사를 대비하면서 EBS 안 보면 무슨 소리 듣죠? 바보 소리 듣는 겁니다. 그렇죠? 시중 문제집 가운데 EBS를 반영한 책이 있다면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중 적성고사 문제집 중에서 EBS를 반영한 적성고사 문제집이라고 돼 있으면 보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EBS에서 이렇게 다 출제되고 있는데 안 본다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시중 문제집, 가천대 적성고사용 시중 문제집을 열심히 풀고 시험장에 갔던 학생이 뒤늦게 이런 내용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나는 왜 이런 정보를 알지 못했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할지도 몰라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대학 입시에서는요, 학습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내용도 효율적인 정보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의 실력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이 돼야 돼요. 고3은 온갖 것이 다 실력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남들은 알고 있는 건데 본인이 몰랐다면 그 실력이 뒤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 내용은 가천대 적성고사 대비 저희 학원에서 진행한 집중반 4의 교재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이미지가 가천대 적성고사 집중반 4의 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지금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데 집중반 4의 왼쪽은 표지, 오른쪽은 뒷표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미지는요, 가천대 입시요강에서 제가 훔쳐온 겁니다. 가서 신고하지 마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가천대 적성고사 집중반 4의 실전 모의고사, 학원에서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업 5회를 진행합니다. 그 가운데 실전 모의고사 1회, 2회, 3회 이런 식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어 20문제, 수학 20문제, 영어 10문제에서 전체 50문제 실전 모의고사를 60분에 맞추어서 OMR 카드를 이제 배부한 다음에 테스트까지 진행한다는 점. 이렇게 어떤 학생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한번 소개했더니 여기 있는 이 문제지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고 묻길래 A4 사이즈 소책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넘기면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성적은 집계를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께 알려드리는데, 먼저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가천대 집중반 4회 수업이 모두 끝나고 학생에게 성적표를 배부합니다. 그런데 가끔 학생들이 학부모님께 이 성적표를 보여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에 연락하시면 엑셀 파일로 집계된 내용을 모두 다 드립니다. 그런데 학생들 개개인의 성적은 개인용 모잖아요. 그래서 모두한테 다 이름까지 다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을 주고 전체 최고점, 최저점, 평균점, 점수 분포 이런 것들만 해서 성적표로 배부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런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집중반 교재 요런 내용들은요, 저희 학원에 혹시 직접 방문하시게 되면 진열되어 있는 책자나 실전 모의고사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렇게 해서 오늘 가천대 적성고사 어디서 출제되는가 시리즈 3에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이 내용을 본 학생들이 아마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야, 대단하구나. 가천대 적성고사는 거의 EBS를 반영한다고 봐도 되는구나. 뒤에 보다 보면 여기 가천대 적성고사 어디서 출제되는가 시리즈 4가 있는데, 요거는 영어 문제를 바탕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내용들을 저희하고 설명회 때 오시게 되면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회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요, 3월 1일에 설명회를 합니다. 3월 1일 오전 11시에는 저희 로고스 멘토학원 강동관에서 진행을 하고요. 오후 5시는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11시에 강동관, 2부는 오후 5시 대치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강동관은 강동구 둔촌아파트 건너편이고요. 대치관은 대치 음마아파트 북문 쪽이나 후문 쪽 그 대로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대치 순복음교회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설명에 오시게 되면요, 2018학년도 대입 적성 전형 성공을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을 일단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적성고사를 공부하면서 수능 내신을 망치면 어떡하는가 걱정 많이 하시죠. 적성고사와 수능 내신을 모두 실패하지 않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요. 가천대는 가장 선호하는 대학인데 가천대를 비롯해서 12개 적성고사 대학에 100% 합격하시는 비밀 다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에 참여하시게 되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겁니다. 만약에 조용히 그냥 따로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1대1 상담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1대1 상담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가천대 적성고사 어디에서 출제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